조선족, 화교, 중국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영화 범죄도시가 떠오르네요. 니 혼자 왔니? 니네 누군지 아니? 방송하러 왔는데 뭐 그까지 알아야 되니? 네, 색안경 끼고 본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런 영화가 나올 때마다 중국 출신 동포들에 대한 국내 시민들의 시각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자꾸 상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이런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국적자들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적법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23cm와 중국을 잘 아는 기자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월요일을 함께하고 싶은 23cm, 저는 윤수정입니다. 오늘은 국적법 논란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논란 전후로 국내에 퍼진 반중 정서, 특히 그중에서도 논란이 됐던 국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대한 반감도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방송을 위해서 관련 이슈를 샅샅이 취재한 23cm 팀이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3cm 손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흔쾌히 함께 자리해주신 조선일보의 대표 중국통 자타공인 중국 전문 아니, 기자.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본디 추구의 중국 전문가. 이벌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까지 띄워주셨는데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거주 경력 17년,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조선일보 국제부의 이벌찬 기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주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으신다고. 네, 제가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긴 한데 울산에서 태어난 한국 토종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세상 친절한 중국 상식 등 중국 관련 서적을 많이 썼고요. 얼마 전에 시즌 종료한 TV조선 모란봉 클럽에 1년간 고정 출연했던 패널이기도 합니다. 네, 나오실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참 책 홍보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알같이 열심히 네. 해주시는, 네,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최보영 기자님과 함께 MZ세대 패션 방송을 다뤘었잖아요. 요게 네이버에서만 팟캐스트 재생수가 1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 대단하네. 박수를 좀 치고 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희의 약간 장족의 발전을 거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벌찬 선배 출연했던 1회 방송도 반응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쵸. 그거 진짜 과장이 아니고요. 그 방송 듣고 벌찬 선배 팬이 돼가지고 선배 네이버 기자 페이지 와. 구독했다는 그 지인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물론 그만큼 오늘도 상당한 활약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부담됩니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국적법이 대체 뭔지,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저희 23cm 팀이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첫째,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월 26일이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기존 현행법상으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영주권만 얻을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복잡한 귀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죠. 근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한국에서 2, 3대를 걸쳐서 살아와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문제는 이 국적법 적용 가능 대상자 약 4,000명 가운데 95%가 중국 국적 조선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가 11만 명 정도 있는데 10만 7천 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자들만을 위한 특혜 개정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셋째, 이 때문에 이를 철회를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논란 법무부가 부랴부랴 공청회와 개정법 취지 설명 브리핑까지 열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당 의원 등 야권에서 다수가 반대 입장을 여러 밝히면서 개정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네, 상황을 보면 정말 법무부가 이 법 개정안 하나로 정말 많은 욕을 먹는 상황인데 애초에 왜 이걸 기획했나, 왜 화를 자초했나 그 수정 기키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법무부가 최근 연이은 브리핑과 공청회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로 이걸 왜 시작을 했나가 요약이 되는데, 우선 국적법 개정 근거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식의 약간 귀화를 쉽게 만드는 법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80%에 달했다는 걸 꼽았어요. 80% 이거 지금 분위기만 봐선 정말 믿기 힘든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2년 전 상황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애초에 그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도 놀라운 게 최근 심해진 반중 정서를 법무부가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용 대상 대부분이 조선족인 것도 솔직히 신기하고요. 사실 대만 화교 상당수는 1990년대 이전에 귀화를 해서요. 지금 중국 국적 분들 중에서 귀화를 기다리는 분들은 조선족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번 국적법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했죠. 법무부는 뉴스를 안 보나 봐요. 예, 굉장히 시차로만 따져도 2년간의 뉴스를 볼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좀 안 보신 것 같고, 두 번째로 법무부가 해명을 내놓은 게 특별히 또 중국 국적을 우리가 겨냥을 한 혜택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폭넓은 수용과 편견을 좀 없애려고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외국인이란 단서 조항만 달았고, 이를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만 좀 정하겠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납득을 잘 못하겠다는 반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우연히도 그중에 95%가 중국 국적이었을 뿐이다 이런 그쵸. 주장인데 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법무부가 이제 불을 지핀 발언이, 이 법을 하는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가 95%가 중국 국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들을 쉽게 귀화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득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 그냥 굳이 기존의 방식대로 귀화를 시키면 되지 왜 이걸 꼭 완화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왜 꼭 중국인으로 채워야 되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영주권자라면요, 귀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번거로운 일에 가까워요. 뭐 일정 기준 이상의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 이 정도의 어떤 자산 요건이 있는 거 외에는요, 사실 국어 능력 시험, 필기 시험, 면접 등 과정만 거치면은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법무부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인 건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거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보건복지부 출입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는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구수 감소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그 방향성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결국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꼭 중국 국적자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큰 반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최근 키워드가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만 과도한 배려 정책을 준다는 것이 특히나 반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외국인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동포를 분리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니까 공감을 못 얻는 거고요. 국적법 수혜 대상만 봐도요, 조선족, 대만 화교,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 등인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들만 특별 대우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중국은 있는데 형제의 나라 터키는 없나요? 사실 터키가 더 들어갈 네, 오히려 명분으로 더클 수도 있겠네요. 6.25 때만 봐도 이 터키는 지원부대를 보내줬는데 중국은 쳐들어온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게요. 이 지난 5월 달에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설명하는 그 온라인 공청회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요. 이틀 동안 약 10만 명이 시청했는데 실어요가 9만 6천 명, 와. 좋아요는 달랑 185명이었습니다. 거의 다 싫어한 거 다 아닌가요? 싫어했네요. 정말.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일단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부분이, 공청회에 나온 패널 분들이 대부분이 국적법 찬성자들로만 좀 구성이 돼서 결국엔 방송 내내 이걸 왜 해야 되냐의 당위성을 계속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좀 빈축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참여 패널들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얼핏 보면 또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국내에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적이 없으면 사회보장제도를 또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국적법의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귀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걸 맞아요. 굳이 중국 국적 대다수한테 그 쉽게 문턱을 낮춰준다는 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번 국적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 줍줍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고요. 쉽게 주워간다 국적을. 네, 유튜브에서도 한국 국적 무료로 나눠드립니다라는 제목을 한 영상이 조회수가 15만 건이 넘게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고,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후반에 저희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요. 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해간다. 뭐 제주도는 절반 이상 중국이 먹었다. 뭐 이런 논란도 같이 소환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중국인들이 국적을 받아서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먹튀를 한다, 뭐 국적을 받아서 대학을 쉽게 가려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반중 정서까지 소환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걱정할 부분인 건지 저희가 한번 천천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런 논란들처럼 정말 국적법은 친중법, 나라 팔아먹는 매국법인 건가요?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인이 주 수혜 대상인 법이니까 친중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조선족 분들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포인 척 하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국 동포라는 단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봤어요. 동포는 무슨 얼어 죽을 동포냐. 그냥 중국인 아니냐. 극단적이네요. 네. 축구만 봐도 한중전 하면은 그분들은 중국 응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동포라는 말이 생각을 해보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족 분들을 중국 동포라 부를 때에는 당신과 나는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사실 같은 부리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중국 동포분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적법은 정말 빛바랜 혈통주의의 잔재인 거죠. 차라리 국내 영주권자들 중에서 국내 경제나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분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직종들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한다면 논란이 별로 안 컸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혈통주의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내놨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더 그 논란을 불을 지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저는 오히려 거네요. 혈통주의 잔재같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당장 비자 발급을 걱정하지 않고 영구 체류가 가능하고요. 취업이나 교육, 각종 재산 취득에서도 우리 국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얻게 되죠. 만약에 영주권자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밖에 없는데 귀화자 같은 경우에는요. 총선, 대선 투표권까지도 다 갖게 됩니다. 그 사실 조선족 분들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는 중국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옌지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나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저는 오랫동안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조선족 지인들이 꽤 있는 편이고 이분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을 기점으로요. 그 전에 조선족 분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중국인으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IMF를 기점으로. 그렇죠. 딱 IMF 맞습니다. 이 IMF 사태 때요. 조선족 분들이 이 한국이 곧 망할 것이라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었고요. 또 이때부터 많은 조선족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중국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조선족 분들이 다니고 있는 한인학교에서 한족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박쥐 같다고 저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더 강한 쪽에 붙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1997년 이후에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좀 얄밉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리할 때는 본인을 이제 한국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또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중국인이라고 지칭을 한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바로 생각이 나고요. 자기 입맛대로 고른다는 건데 그런 소속감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국적을 이렇게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적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서 취득을 해야 이게 소중한 줄 알고 소속감이라도 느낄 텐데 말이죠. 사실 지금 현재 영주 자격을 가진 분들은요. 사실 한국 국적 취득이 굉장히 뭐 가능하고 혹은 쉬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되면은 자녀는 또 당연하게 혈통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려 있는 거죠. 그 기회가. 근데 이렇게 취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경제적 사유나 출입국 편리성, 자녀의 군입대 면제, 외국인 특별 전역 대학 입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영주권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턱을 더 낮춰줄 필요가 있냐? 왜 굳이 우리 국적을 그렇게 쉽게 나눠줘야 되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귀화를 해서 한국인과 동일한 의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도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미 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분들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애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대상자가 된 분들은 귀화가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 예, 생각보다 영주권자인 분들,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분들 중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귀화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국내 최대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 펀도왕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글들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만 있어도 혜택을 다 누리는데 왜 우리가 귀화를 해야 돼요?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귀화 진행 중이라는 글에는요. 말리는 댓글이 수십 개였는데 이분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한국은 일터고 중국은 집인데 어떻게 집을 떠날 생각을 하느냐. 집을 돌아갈 키를 버리면 안 된다. 또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림동에서 조선족을 한 10명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2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시는 네, 아예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해서 제가 원래 조선족들은 한국어 배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부모들이나 배우지 우리는 뭐 한국어 공부할 바에야 영어 공부한다. 왜 우리가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냐 그렇게 인터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영어로 그냥 하셨어야 됐겠네요. 그쵸. 중국에 그러니까 중간에 그 중국어 하시는 분 한 명 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족 분들은 중국에서 한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점차 더 중국인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족 학교, 중국어로 수업하는 학교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정반대로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대만 화교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녀, 이분들의 귀화한 자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 법무부는 그 조선족 분들을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동포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약간 너무 국수적으로 보일까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정말 실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특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원해야 사실 그것도 베풀어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짚고 싶어요. 심지어 이 국적법이 친중법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싫어하는 법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바로 소수민족 이탈입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쪽 문제죠. 55개 소수민족을 잘 관리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원차이나 그렇죠. 하나의 중국. 이게 중국이 제일 그놈의 중요해요. 하나의 중국. 맞습니다. 너무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선족을 한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중국은 관리하고 싶은데 국적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조선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독려하는 법 아닌가요? 그러면 중국이 반길 리가 없죠.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너네가 마음대로 데려가서 국적을 주냐 이런 반응인 건가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그에 대해 반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는요.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간 조선족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교를 하고 나니까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공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냥 거저주지 않게 된 거죠. 중국이 이제 복수 국적을 그렇죠. 인정을 안 하니까요. 중국은 조선족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재외동포법, 그러니까 해외 거주 중인 한국 동포 관련법에서도 조선족은 동포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재외동포 안에 조선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 포함시킬 때조차도 중국은 안 된다, 잘못됐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법이 뭐 1세대 국적법의 느낌도 좀 드는데 네네. 그때도 중국이 별로 안 좋아했으면 그보다 더 국적을 확실히 주겠다라는 이번 법은 더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친중법이 아니라 반중법 아닌가요? 저희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면 중국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고 조선족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조차 원하지 않는 이 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적법인지 정말 설마 했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표를 시켜서 내놓은 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이 법이 지난 7일에 이미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국회 개정안으로 제출이 되면 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점으로 좀 거론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가장 먼저 먹튀 문제죠. 단적인 예로 이 남성의 경우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민으로 각종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누리다가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병역 의무를 피해서 국적을 버리고 다시 외국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금기어로 불리는 병역의 문제가 그러니까 거론이 민감한 되네요. 문제. 이게 다만 해외에 근거지를 둬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공청회에서는 18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그러니까 이 국적법에 따라 취득한 분이요,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 의무가 발생해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되는데요. 그 시점부터는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바꿔 말해보면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는 국적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자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자로서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든, 사실은 이 국적은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한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적 이탈을 하고 싶을 때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해외 주소지 보유예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해결이 쉽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라면은 부모의 출신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요건도 쉽게 갖춰서 바로 자신의 국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중국 분들은 좀 친척이 굉장히 많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이면 국적 취득을 하는 장벽이 너무 불필요하게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솔직히 이렇게 쉬운 방법이 뻔히 있는데 이걸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뭐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 모자란데 이걸 더 쉽게 해주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군대 문제라서 제가 너무 민감한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치면서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 사절까지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역대 대통령, 한국 지도, 한국 교육, 복지 정책 완전히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쉽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는 부분의 한 과정으로서 없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반도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진짜 한국이 맞는데. 애국가 사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3절 불러볼까요? 남산이 그거 이죠 아니에요? 그거 2절인데요? 바로 틀리시네요. 와, 바로 틀리시네요. 이렇게 국적 취득이 한국인 맞으시죠? 네, 법무부 관련자들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엄격하고 이미 영주권자들은 납세 의무를 잘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튀나 범죄 문제 이런 우려는 적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한 한국 거주 중국 분들은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 국적 취득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전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검증 절차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이미 영주권자들의 기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낮춰주면 이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약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중고인들 스스로 혜택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한테 국적을 쉽게 주면 투표권도 쉽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주권자하고 귀화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 어떤 건가요? 투표권입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귀화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에서도 총선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그 귀화자분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투표권 있는 분들이 되니까요. 좀 의도가 불순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 투표권을 주로 드리는 분이 이제 중국 분들이라는 게 좀 의도가 의심이 간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긴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국인 국적법 논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하는 게 바로 중국인 부동산 쇼핑 문제입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국적까지 가져가면 아예 나라를 통으로 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와전된 게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면요, 사실 국내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국 대출 규제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사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분들이 집을 살 때에는 LTV, DTI, DSR 규제를 우리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국적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의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리고 자금 출처가 아무래도 검증이 어려우니까 뭐 부모가 증여해 준다든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큰 손처럼 비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 국적을 유지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에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살 때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제가 가짜 뉴스 본 건가요? 약간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요, 중국 동포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냥 다 낸다고 그냥 다 보면 내는 되는 거죠. 거네요. 근데 세금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왜 나오냐? 투자 이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이 와전이 된 겁니다. 아마 그런 걸 거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투자 대상에 5억 원 이상을 넣을 경우, 그리고 또 5년 이상 유지할 때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주도, 부산 일부 지역 등 9개 관광 지역만 현재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투자 대상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택이 아닙니다. 뭐 반포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콘도, 리조트, 펜션 이런 휴양 목적의 체류 시설입니다. 그 투자 이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거는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건 말 그대로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 와서 그냥 사는 겁니다.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을 살려면 오히려 국적 안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그런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유발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국적의 수요자였군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국인은 자국에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아, 진짜 지금. 어렵죠. 네. 부동산에서만큼은 우리 국적이 전혀 메리트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인이 되면 일단 집을 사는 거는 어려운 거를 각오를 하고 국적을 얻어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국적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향후에 이제 국적법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법은 아무래도 국민 감정을 잘 따져봐야 되죠. 현재 반중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 법의 수혜 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법무부도 관련한 인식 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확실히 이게 혜택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국적인데 이걸 쉽게 내어주는 게 좋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고요. 좀 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 이 국적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조차 우리 국적이 그다지 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도 안 쉽게 받아. 주시는데도 오히려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참 참담하네요. 네. 저는 한국 국적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네, 너무 그러니까요. 슬프네요. 아,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법안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희 23cm에서 이 주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계속 따끈따끈한 소식들로 팔로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벌찬 선배와도 자주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다음에 또 재밌는 중국 뉴스 가지고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23cm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